안녕하세요. 장수클럽 채널 구독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갑자기 10kg씩 쑥 빠진 분들 보셨나요? 요즘 주사바늘 하나로 살이 쭉쭉 빠진다는 약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들도 이 약을 썼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원씩 들어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맞는다는 이 약, 과연 우리 시니어에게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때문에 온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삭센다, 위고비, 오젬픽 같은 이름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약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어요. 우리 몸에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밥 먹고 나면 이 호르몬이 나와 인슐린 분비를 돕고 배부르다 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죠. 그런데 이 약이 바로 그 호르몬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예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고 위 운동을 늦춰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하며 뇌에서 식욕 중추를 억제해 식사량을 줄여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 부르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평균 10에서 15%의 체중 감량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당 조절과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잠시 멈춰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만 빠지면 정말 오래 사는 걸까요? 이 약이 과연 장수의 진짜 비결일까요? 오늘 그 답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효과 뒤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가장 흔한 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같은 위장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처음 몇 주간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죠. 대부분 경미하고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드물다곤 하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급성 췌장염이나 담석증, 심지어 갑상선암과의 연관성 가능성까지 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일부 해외 사례에서는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선택 충동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 약의 장기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1년에서 2년 정도 복용한 연구는 많지만 10년 이상 장기간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비만 수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 절제술이나 위 밴드 수술처럼 직접적으로 위장의 크기를 줄이거나 소화 경로를 변경해서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비만 수술은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극적인 체중 감소 효과를 가져와요. 당뇨병 같은 동반 질환 개선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실제로 고도 비만 환자들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수술이잖아요. 마취와 절개를 동반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큰 위험 부담이 따라와요. 수술 중 합병증, 감염, 출혈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수술 후에도 영양 흡수 장애로 인한 비타민 및 미네랄 결핍, 빈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평생 식단 관리와 꾸준한 검진이 필수이며 일부 환자에게서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장폐색 같은 만성적인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죠. 수술이라는 회복 기간과 흉터도 감수해야 하고요. 반면 GLP-1 계열 약물 치료는 비침습적이고 비교적 안전하지만 장기간 복용해야 효과가 유지되며 비용 부담이 커요. 또 부작용 위험도 완전히 없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수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권고되고 있어요.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 SNS에서는 미용 목적이나 단순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 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병원 처방 없이 온라인이나 SNS에서 가짜 약과 비승인 주사제가 유통되며 심각한 건강 피해가 벌어지기도 해요. 이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기적의 약이라는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물의 오남용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정말 장수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 비만을 해결함으로써 얻는 건강상의 이점은 장수와 연결될 수 있어요. 비만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가 이들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러한 만성 질환의 예방은 당연히 수명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는 비만으로 인한 질병 위험을 줄여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노화를 멈추거나 수명을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안전하고 지속적인 체중 관리입니다.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50, 60 평생 쌓아온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약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살이 빠질 순 있어도 근본적인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장수는 약이나 수술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하고 활기찬 장수를 누릴 수 있어요. 비만 치료제나 수술은 이러한 전체적인 건강관리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혁신적인 약물이지만 부작용과 장기 안전성 문제를 반드시 인지하고 의료진과 상담 후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비만 수술도 장단점이 뚜렷해서 개인별 치료 계획이 중요하죠. 기적처럼 보이는 약물도 결국 건강을 위한 도구일 뿐 무조건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러니 혹시 지금 기적의 비만 치료제에 현혹되고 계시거나 비만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려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의료진과의 신중한 결정만이 여러분의 진짜 장수 비결임을 잊지 마세요.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현명한 길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장수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이 약이 여러분의 건강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